Hi my friends, it's Let It.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레릿입니다. 네, 지금부터 영꿈밤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공지사항을 보시면 영꿈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글이 있어요. 가볍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꿈밤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영어로 꿈꾸는 밤을 의미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미친듯이 노력해서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꼭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레릿과 함께 영어를 재밌게 익히시면서 영어로 꿈꾸는 경험을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상단에 이제 첨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엑셀 시트가 있으니까 이거를 눌러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총 3가지의 시트가 있어요. 드림 시트, 데일리 플랜, 데일리 액션이 있습니다. 드림 시트부터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나 자신에게 질문하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왜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직접 묻고 답하는 과정이에요. 강사가 아닌 나 자신이 직접 묻고 답해봐야 당신만의 정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방법이 중요해요, 이런 학습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스스로 자기와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셀프 터크라고 하죠. 내가 정말 영어를 잘해야 하는 이유는 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고 이제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나는 왜 영어를 잘해야 되지? 뭐 많은 분들이 좋은 기회가 많으니까, 아니면 영어를 잘하면 뭐 여행에서 문제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여러분만의 문장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자유롭게 비즈니스도 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싶으니까 저는 이런 문장을 적고 쓰고 또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고, 또 가끔씩 영어 공부가 지칠 때마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자신을 설레게 하는 질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준 있는 질문이 수준 있는 답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이유를 가짐으로써 설레게 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영어를 잘하면 좋은 이유 3가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도 진부한 이유를 쓰는 게 아니고 공부가 안 될 때마다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좀 에너지틱한 문장들을 써보시면 좋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관련 칼럼을 써놨으니까 간략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왜 꾸준히 하기가 어렵지? 나는 왜 숙제랑 복습을 안 할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뭐 혼자 또 공부를 하시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특히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고 꾸준히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한 번쯤은 다 슬럼프를 겪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슬럼프를 겪었었고요. 정확한 원인 진단이 돼야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왜 항상 포기할까? 그런 이유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웍에서 디테일한 해결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2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영어를 잘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잘하려면 내가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할까? 솔직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최소 1년 동안 매일 5분이라도 한번 숙제를 해보겠다. 다짐을 써보세요.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지침을 내리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야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숙제랑 복습을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완벽주의를 버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쉽고 간단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습관을 기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만의 패턴에 맞게 글을 써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는 좀 더 뎁스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출퇴근길 30분을 이용해서 아니면 집에 와서 잠자기 전 20분을 활용해서 숙제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면 행동을 옮기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보시고요. 이거는 좀 약간 큰 범위 내에서 플랜이었다면 좀 더 구체적인 플랜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레딧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데일리 플랜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놨어요. 이 최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나는 숙제를 했다 안 했다 정도의 OX로만 평가를 하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핑계를 먼저 생각을 한대요. 나는 바빴어, 야근하느라고 못했어, 못한 거야 하고 X치고 넘어가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게 된대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내가 정말 시간이 없었을까? 이렇게 솔직하게 그 과정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또 다른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트리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유명한 컨설턴트가 쓴 책인데 여기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나는 몰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능동적 질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된다. 육상 선수들은 연습 때 계속 자신의 기록을 체크하고 실제 경기에서 훈련 때보다 더 빨리 달리려고 해야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의 노력을 평가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평가하는 노력 자체가 삶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실제로 이 컨설턴트가 한 3,000명 정도의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의 그냥 OX와 같은 질문에서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질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개선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런 능동적인 자기 질문 자체가 우리가 우리만의 새로운 방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대요. 꼭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해봤을 때도 단순히 OX로 했을 때보다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저를 되게 많이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이 문장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목표를 다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트는 총 목표, 실행, 그리고 시간과 장소, 선물,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목표는 말 그대로 어떤 숙제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를 적어보는 건데요. 제가 이제 숙제 리스트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고, 추천하는 분량이나 소요 시간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숙제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과 하는 방법은 여기 링크를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선생님이 날짜와 시간과 데드라인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패턴과 삶의 리듬에 맞게 직접 스케줄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은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좀 간단한 숙제부터, 간단한 녹음 숙제부터 좀 해봐야겠다. 이걸 한 주 3회 정도 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뭐 야근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널널하니까 이때 뭐 암기 숙제나 문말숙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스케줄을 적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좀 디테일한 액션도 적어보는 거죠. 뭐 내 방에서 셀카로 녹음해서 자기 전에 카페에 올리겠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고 싶다면 시간과 장소까지 적어놓는 겁니다. 실제로 항상 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으면 내가 본능적으로 이게 습관화가 돼서 습관화된 존재로 바뀌어서 무의식적으로 숙제를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도 되게 중요한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숙제를 하고 나서 그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숙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숙제를 했다면 선물을 주세요. 뭐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적어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벌칙도요. 만약에 숙제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뭔가 안 했을 때 그거를 고통과 괴로움으로 연결시키면 다음에는 꼭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숙제를 안 하면 내가 그 다음에 더 무슨 고통을 겪을 것인지를 적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숙제를 하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노력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을 점수화시키고 수치화시켜야 내가 얼마큼 나아가고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반성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이라고 해서 성함을 여기다 적고요. 그리고 나만의 문장 적기는 여러분들을 설레게 할 수 있는 문장이 뭐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이렇게 쓰셔서 공부가 안 될 때마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월 바뀔 때마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여기다가 월을 쓰시고 날짜 적으시고 지금 주차별로 평가를 해놓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보시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질문이 있고 겁나 잘했다, 7에서 10점, 잘했다, 앞으로 할 거다 이렇게 있습니다. 안 했다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들은 할 거니까. 여기다가 숙제를 적으시고 각자 점수를 적는 거예요. 나는 오늘 좀 열심히 했으니까 9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주일 동안 평가를 하시고 총점을 적어 놓으시는 거죠. 주차별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했는지 파악할 수 있고 한 달 동안 몇 점을 받았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수치화함으로써 다음 달에는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트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재밌게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해보지 않았던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가 직접 많이 해봤고 효과를 봤고 또 테스트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놀라운 결과를 저와 함께 겪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시트를 준비해 봤고요. 시트를 쓰시면서 설렘을 느끼고 또 영어 공부를 좋아하게 되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굉장히 판타스틱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꼭 감상을 하셔서 많은 동기부여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영어를 통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talk to you soon. Bye bye.
A lot of people think they'll have motivation one day, then they'll put the effort out. It's like motivation first, they think, then effort comes. It's actually the opposite in the science of motivation. It's with daily effort that motivation comes. I like to tell people this: with momentum comes more motivation. With momentum comes more motivation. Don't wait for the motivation to go out and take action. Actually, take action first, because just a little bit of progress, a few quick wins, drops dopamine into the brain. We start feeling good and rewarded for our behavior, and suddenly we find ourselves more motivation.